자, 우리가 봤었던 게 이제 어떤 컴포넌트를 사용하면서 속성값을 설정할 수 있는, 속성값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얘도 태그니까 지금 이런 일반적인 HTML 태그처럼 시작 태그하고 끝 태그 사이에 내용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내용은 어떻게 받아서 활용하는지를 체크해 볼 거예요. 자,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children이라고 부릅니다. 리액트에선 children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my children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my children이란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index.js 하나 만들겠습니다. index.js rdc. 자, 이름은 my children 이라고 정해주고요. 지금 app.js에서 각 폴더 안에 index.js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뭐뭐뭐뭐 serve.js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를 다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정할 때 여기선 h1 태그를 쓰고, 여기선 h2 태그를 쓰고, 여기선 h3 태그를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h2 태그를 쓰면 되겠죠. 자, 만들어 놓은 페이지를 app.js에서 이제 메뉴로 또 포함시킬게요. import my children from pages 폴더 안에 my children 정의하고요. 가져온 얘를 이제 또 라우팅을 시킵니다. 라우팅 시킬 주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링크도 하나 걸어 줍니다. 이 링크 거는 거랑 라우트 거는 거랑은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HTML 짤 때 파일 만들고 A 태그를 걸건, A 태그 먼저 걸고 나중에 파일 만들건 어차피 두 개 다 있기만 하면 상관없잖아요. 자, 이 타이밍에 이제 파일이 잘 생성이 됐는지 체크해야죠. 여기 파일 이름 고치고서 익스포트를 안 고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my children이 만들어진 거 확인하고요. 자, my children에서도 my children sub.js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index.js에서 쓰면서 이제 children이라는 내용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볼 거예요. rdc. 자, 여기는 h3 태그로 가면 되죠. 자, 조금 전에 했던 내용 다시 해볼게요. props라고 파라미터를 받으면 console.log 한 다음에 props 이렇게 찍었을 때 이 my children 서브를 사용하는 쪽에서 import my children sub from my children sub 이렇게 가져오고, 여기서 my children sub라고 하면서 이제 파라미터를 props라고 불리는 속성값을 줄 수 있는 거죠. width라고 한번 해보죠. 400, height는 100. 빗소리가 들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다가 뭔가 내용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my children sub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예제는 여기서 이렇게 슬래시 걸고 끝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시작 태그하고 끝 태그 사이에 내용을 넣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볼게요. 자, width, height. 여기 props 전달한 거 들어왔잖아요. width, height. 그 다음에 hello world라고 하는 메시지가 children이라는 값으로 들어오죠. 예, 요게 children이에요. 시작 태그하고 끝 태그 사이에 전달되는 값은요, props 안에 children이라는 키로 포함돼요. 이거는 약속된 키예요. 꼭 문자열 값일 필요는 없어요. 태그를 포함한 상태여도 상관없어요. 요 범주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props.children이라는 값으로 전달이 된다. 자, 새로 고침하면은 children이 지금 이렇게 리액터 객체로 들어왔죠. 타입 B 태그래요. 자, 그럼 요 props 안에 width, height, children 이렇게 3개 값이 들어있는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내가 사용할 때는 여기서 props.children 이라고 출력하면 B 태그로 감싸진 hello world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서 세로 고침을 하면은 B 태그로 감싸진 hello world가 나옵니다. 근데 리액트에서 프롭스 받을 때 꽤 많은 책들이 그냥 애당초 파라미터를 구조분해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갖다 쓸 때는 프롭스가 아니라 children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단원 예제가 이제 스타일 시트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스타일 시트를 가볍게 맛보기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 범주 안은요, 자바스크립트다라는 거를 계속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얘네는 HTML에 탈을 쓴 자바스크립트예요. 절대 HTML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일단 CSS로 들어갈 때는요, 일단 CSS를 변수로 담을 거예요. const my style은 하고서 JSON을 여셔야 돼요. JSON을 열고 width는 콜론 props로 전달된 이 width 값 요거 지금 여기선 400이라고만 보냈잖아요. 그러면 단위를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제이슨이니까 세미콜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CSS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콤마예요. 헤이트는 헤이트 플러스 픽셀. 자, 몇 개 더 넣어볼까요? 보더랑 패딩이랑 마진도 좀 넣어볼게요. 이렇게. 제이슨이니까 이렇게複성값들을 문자열로 감싸셔야 됩니다. CSS는 숫자값 하나만 주면 모자라면 없어요. 단위를 같이 줘야 되죠. 그러니까 문자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한번 줘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아니죠?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CSS 프로퍼티 할 때 우리 처음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document.query selector 푸 style 하고서 CSS 이름을 명시할 때 CSS에서 빼기 기호 써서 표시한 거를 카멜 표기법으로 바꿔서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자바스크립트 문법 에러죠. 이게 맞는 거죠. 여기에 사용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프로퍼티를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변수 요거 지우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변수를 여기서 스타일 해놓고 변수값 출력할 때는 중괄호 안에 넣었었죠. 다음 단원에 들어가고 하나만 더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만약에 변수를 안 만들고 CSS를 다이렉트로 넣을 거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my 스타일이 담고 있는 게 요 제이슨 자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변수 없이 직접 넣을 때는 제이슨 통째로 넣어야 돼요. 바깥에 있는 중괄호는 변수를 출력하기 위한 중괄호고요. 안에 있는 중괄호는 제이슨을 표현하는 중괄호예요. 리액트 할 때 가장 짜증나는 게 괄호 짝 맞추기예요. 괄호 짝 맞추다가 진짜 하루 다 가요. 이 JSX 괄호는 저도 아직도 헷갈려요. 리액트 3년째 하고 있는데. 괄호가 진짜 열받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박스로 보이는 거죠. 스타일이 적용돼서요. 자, 몇 개 더 넣어볼게요. 자, 여기 마이 서버 하나 넣었고요. 자, 위드스 300에 80, 200에 50. 얘는 마지막에 칠드런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를 다 잡아줬으니까 사이즈는 프롭스에 의해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응용하면 CSS로 적용해야 되는 자잘자잘한 값들을 각각의 태그들이 자기 속성값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브라우저를 닫아버렸거든요. 실수예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만약에 중간에 확인하다가 닫으셨으면 여기서 얀 스타트를 다시 하실 필요 없고요. 처음에 가동되면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얀 스타트를 또 하시면 얘가 이중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한쪽을 수정하면 한쪽에선 반영이 안 되고 다른 쪽은 반영되고 막 이런 일이 가끔 생겨요. 그러지 마시고요. 얘가 가동되면은 처음에 화면이 나갔으니까 얀 스타트라고 이제 처음에 가동을 하면 최초에 가동을 했을 때요. 처음에 브라우저가 뜨잖아요. 여기서 출력이 안 되네. 여기 보시면은 주소가 로컬호스트 콜론 30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브라우저를 닫으시면은 굳이 얀 스타트 또 안 하시고요. 그냥 그 주소를 다시 접속하시면 돼요. 로컬호스트 콜론 3000이라고 접속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떠요. 자, 요 단원의 이제 마지막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예제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레이드 언더바 테이블이라는 페이지로 갈 거고요. index.js 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파일을 app.js에서 또 페이지로 라우팅을 걸게요. 네, 얘는 데모예요. 자, 이렇게 이제 파일 링크 준비해 놨고요. 자, 여기 익스포트 이름 또 안 바꿨네요. 자, 클릭하면 일단 그레이드 테이블이라는 페이지는 나왔어요. 이 페이지에서는
그 제이슨 데이터를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grade data.js라는 파일 하나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데이터를 쓸 겁니다. 요거는 제가 단톡방에 지금 올려드릴게요. 뭐 요거는 뭐 굳이 실습하시는 게 그 큰 의미는 없으니까요. 자, 다시 그레이드 테이블의 index.js로 돌아올게요. 자, 여기서 조금 전에 만든 이 JSON 파일을 참조할 거예요. 얘가 이 파일을 참조할 거예요. 지금 얘는 폴더가 그레이드 테이블 안에 있으니까 상위로 한번 올라가고 페이지스 여기서 또 한번 상위로 올라가고 src 거기서 데이터 안에 그레이드 데이터 이렇게 접근해야 되죠. 자, 그래서 import grade 데이터는 from 점점 슬래시 데이터 폴더 안에 grade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럼 요 grade 데이터라고 하는 이 변수에 저장되는 게 여기서 익스포트 하고 있는 요만큼의 배열이 됩니다. 오늘은 일단 이렇게 했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백엔드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형태로 바꿀 거예요. 자, 테이블 하나 만들죠. 자, 데이터가 표시될 수 있도록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은 요 그레이드 데이터가 지금 배열이잖아요. 배열을 반복 처리할 때 리액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가 맵 함수예요. 그레이드 데이터.map 여기서 콜백 함수 vi 자, 이 안에서 return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태그를 출력을 해주면 이 그레이드 데이터가 갖고 있는 반복문 단위로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tr 단위를 반환하고 td v.name td v.level td v. 뭐 성별 td v.kor 국어 4개만 할게요. 일단 결과만 좀 확인해 보고요. 자, 지금 td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값이 v 죄송해요. 제이슨의 키값이 지금 한글로 돼 있죠, 참. 이름, 학년, 성별, 국어.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원래 프로그램에서요 변수 이름 한글로 하셔도 돼요. 어색해서 안 쓰는 것 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하나가 되는데 지금 반복문 돌면서 이 tr 태그 단위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데이터 개수만큼요. 그럼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요렇게 반복되는 부분을 묶어서 별도의 JS 파일로 뽑아내는 거예요. 자,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게요. grade item.js입니다.
여기 grade item.js라고 만들었어요. 자, 얘는 tr 태그 단위를 반환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이름, 학년,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를 props로 보내줄 겁니다. 그럼 이 점수를 가지고요, 합계하고 평균도 내줄게요, 여기서. 그러면은 name, level, sex, age, eng, math, science, sum, avg 이런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 변수를 가지고 여기서 출력을 해줄게요. 그럼 이제 이 grade item이라고 하는 애를 사용하면서 grade item이라고 만들면서 여기다가 name은 하고서 뭔가 이렇게 속성값 주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전부 속성값으로 맞춰주면은 그때마다 요 태그 단위를 만들어서 리턴을 하겠죠. 자, 다른 건 몰라도 이름, 성별, 학년은 필수값으로 맞춰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로타입스 가져오고요. 이 프로타입스 값들에 대해서 이제 필수값으로 정했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여기 소문자로 시작하는 프로타입스는요, 모든 컴포넌트 함수가 내포하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 있는 대문자 프로타입스 얘네요. 얘네는 이거예요. 데이터 타입의 이름들을 내포하고 있는 전혀 다른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대소문자로 구별되는 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컴포넌트 함수에 포함되는 또 다른 특성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름, 학년, 성별은 여기서 필수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필수가 아니니까 값을 안 줘도 되죠. 그럴 때 대신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컴포넌트 함수 이름 디폴트 props라고 하면은 이 속성 값들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 기본값을 설정해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꼼꼼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props별로 속성 정해주고 필수 여부 정해주고 미필수일 경우에는 기본값 잡아주고 이렇게까지 가는 게 정석인데 직접 작업해보니까 디폴트 props는 그래도 좀 하게 되는데 타입까지는 귀찮아서 잘 안 하더라고요, 저도.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면 이 그레이드 아이템을 사용하면서 속성만 전달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그레이드 아이템을 가져올게요. 임포트 그레이드 아이템 from 같은 폴더 안에 그레이드 아이템 가져와라. 그럼 여기서 이제 그레이드 아이템이라고 하면서 자, 반복문에서 출력하는 애들은 이건 리액트 규격이었어요. 무조건 키라고 하는 속성을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값을 포함해야 되는데 지금 반복문 안에서 중복되지 않는 값은 요 i 값이죠. 뭐. i 그 다음에 name은 v.name 이름 레벨은 v.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 쫙 맞춰줄게요. 자,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grade data.js에선 이마만큼의 배열 데이터를 grade data라는 이름에 저장을 했고요. 이거를 지금 익스포트 시키고 있어요.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grade data.js를
얘를 임포트 하는 애는 여기서 익스포트 하는 요거를 받아오는 거죠. 아이고, 표기를 잘못했네요. 요거죠. 이 파일을 가져오는 애는 익스포트 되는 요 그레이드 데이터를 여기다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자고 익스포트 변수 이름이랑 임포트 변수 이름을 맞추는 거예요, 보통. 그럼 결국은 얘가 이 배열이 되는 거죠. 이 배열을 가지고 맵 함수로 반복을 돌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V가 뭐예요? 이 제이슨 하나하나가 V가 되는 거잖아요. V.점 이름, V.점 학년, V.점 성별 등등등. 자, 그럼 요거 한 줄만 복사할게요. 자, 그럼 요 제이슨 데이터 하나가 V인데 이 V의 이름, 학년,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를 그레이드 아이템한테 이런 이름으로 프롭스를 보냈어요. 그럼 이제 요 이름을 얘가 지금 정의하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제이슨이 갖고 있는 요 값들, 이 값들이 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요 값을 받아서 그냥 출력을 해주기는 아까우니까 특성으로 받은 값으로 1년의 연산을 수행해서 그 결과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HTML 태그를 내가 하나 만드는데 그 태그 자체가 어떤 프로그램 로직을 내포하고 있는 태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값이 나오고요. 여기 데이터 파일에 보면은 자, 영희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가 없어요. 그쵸?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요게 한 세트인데 영희 같은 경우는 영어가 없어요. 수영 같은 경우는 과학이 없어요. 호영 같은 경우는 수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가 지금 빈값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값이 없는 애들은 요 점수에 대해서 값이 없으니까 undefined가 돼요. 이거를 아까 우리가 그레이드 아이템을 만들 때 값이 없을 때 이렇게 기본값을 0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이렇게 0으로 채워지는 거죠. 값이 없는 부분. 만약에 여기에 제가 영어에 대해서 값이 없으면 스판, 스타일, 칼라, 레드 이렇게 놓고 0 이렇게 태그 상태로 만들어주면은 이게 그대로 나오네.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변수에 HTML 포함한 출력할 때는 좀 복잡한 게 있어서 그냥 0만 할게요. 자, 일단 요거까지 실습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제마다 지금 포함하고 있는 메타라고 하는 부분이요. 네, 그거는 이제 다음 교시 때 할 겁니다. 요거는 좀 양이 좀 많아요. 요 메타는 마지막에 몰아서 할 겁니다. 자, 일단은 5시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5시 10분에 이어서 할지 여부 확인할게요.